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,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네요. 이 신문은요, 세계 여러 나라 관료나 정치인들이요, 물론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추후에 이 새로운 정부에서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 발언을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물밑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, 복귀가 갖는 의미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. 뭘 신경 쓰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. 첫 번째는 세계 각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글로벌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라고 하네요.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잖아요.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동맹국, 적성국 가릴 것 없이 뭐 적성국과도 뭐 브로맨스를 자랑하기도 하고요. 동맹국에 대해서도 뭐 예측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동맹, 적성 가리지 않고요, 미국에 수출하는,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죠, 수입품에 신규 고율 관세를 10% 이상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죠. 최근 이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서도 이 미국의 전 세계 이런 기업들이 덤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자동으로 10%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고율의 관세라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보복의 악순환, 무역 갈등이죠. 이걸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. 특히 이게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 결속력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미국과 이 유럽의 대서양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그런 관측이 많다라는 거죠.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요, 이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국일 텐데 독일이 갖고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만큼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2016년도 대선 때요, 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그 어수선한 그런 경험을 했었던 나라로서 이번에는 이 2021년이었죠. 메르켈 총리가 퇴임 이후에 출범한 독일 연립 정권이 계속해서 미국을 찾아서 뭐 공화당의 유력자라던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인과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이 각국이 글로벌 무역 전쟁 뿐만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여왔던 이 안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. 이른바 이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었죠.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관련해서 여러 긴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임 시절에요, 북대서양 조약기구죠, 서방 그 군사 동맹 나토였는데 여기서 탈퇴한다라고 여러 차례 위협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이 안보비 부담을 분담할 것을 촉구했었죠. 그래서 존 볼턴 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,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 카드를 반드시 꺼내들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네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나라들이요, 이 자국 안보에 대해서 미국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인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특히 이 프랑스는요,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대비해서 이 유럽 자체의 무기 생산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요,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관련해 가지고 뭐 영토 회복이건 아니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 양국 타협을 통해 반드시 바로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뭐 재임 시에도 친러시아의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대통령이었었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또 하나, 유럽이 더 많은 그런 전쟁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 나토로 다시 돌아가면 그 미국이 그간 나토 내에서 과도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유럽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그 부담금마저 연체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배경이다 보니 유럽은 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안보가 또한 급격히 악화되거나 불안해질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그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추가로 아시아 쪽으로 가면은요, 우선 중국, 뭐 대만 문제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는데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이 서방의 이 대중국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네요. 이 트럼프는 첫 집권 때도요, 일방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때때로 이 동맹국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에 있어서 불화를 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점을 들면서요, 이게 중국에게는 어떤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또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입장도 이 공식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
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네요. 이 미국 우선주의죠. 아메리카 퍼스트를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이 트럼프 행정부였으니까요. 동맹국을 그만큼 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국과 이 동맹국 간의 그 끈이 느슨해지고요. 뭐 대만 민주주의 또 자치권에 대한 어떤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세게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 이 동맹국들까지 동원해서 이 대중국 압박 뭐 억제를 해왔는데 이에 비해 이러한 압박이 좀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라고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최근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있는 이 최근에 뭐 밀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한미일 관계에서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.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거액의 안보비 분담을 압박했었죠. 그리고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거론하면서 주둔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,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지션은 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 미국 대통령이 공들여 왔던 사안들, 즉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친분 강화 등과 대비된다라고 지적을 했네요. 한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, 다수의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이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. 지난 25일이었는데요. 8월 25일 공개된 이 로이터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응답자의 52%의 지지를 얻어서요, 2위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비해 39% 차이로 앞섰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됐을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내용이죠. 여러분들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